첫 번째 이야기는 일본의 한 신사에 대한 괴담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주온의 집이라는 괴담입니다. konnichiwa, 영스고이 데스. 안녕하세요, 영스고이입니다. 오늘의 괴담 야식회 메뉴는 나가사키 짬뽕 라면, 더 큰 전주 비빔밥, 그리고 코카콜라 캔과 함께 하겠습니다. 더 큰 전주 비빔밥 뜯어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냐면 고기랑 고추장이랑 콩나물이 같이 들어있어서 바삭한데 김도 같이 바삭해서 전주 비빔밥 진짜 딱 그 맛이네요. 두 번째 메뉴 나가사키 짬뽕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에도 해물과 돼지고기의 맛이 잘 배어있는데 국물도 되게 진하고 깔끔해요. 이번에도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것도 한 입 먹어주면 되게 맛있어요. 오늘은 일본 괴담을 하기로 했는데 왜 유독 일본에 귀신 이야기가 많은지 혹시 이유를 알고 있나요? 제 생각으로는 일본은 예전부터 죽은 뒤에도 감정이 남는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토와 불교 영향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억울하게 죽거나 한을 품으면 그대로 이 세상에 남아서 귀신이 된다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회 특유의 분위기가 영향을 줍니다. 감정을 겉으로 크게 드러내기보다는 참고 쌓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분노나 슬픔이 밖으로 터지기보다 원기라는 형태로 이야기 속에서 표현됩니다. 여기에 실제 역사도 한몫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쟁, 처형, 자연재해 같은 사건들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실화 기반의 계단이 계속 쌓이게 된 겁니다. 습하고 안개가 많은 날씨라든지 숲과 산이라든지 오래된 목조 건물 같은 분위기는 그 자체로도 음산한 느낌을 만들어 귀신 이야기에 잘 어울리는 배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영수님. 네? 그러면 그 한국에는 무당이 있고 그 일본에는 음양사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그 둘의 차이가 뭔가요? 일단 둘 다 보이지 않는 존재를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무당은 한국 전통 샤머니즘으로 신과 직접 연결되는 사람이고 신내림을 받고 구슬하죠. 그리고 점을 보거나 퇴치, 액마기, 치유 등을 해주기도 합니다. 무당의 특징으로는 신이 내려와서 말해준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음양사 같은 경우에는 음양, 오행, 천문 등을 이용하는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주술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이메이 같은 인물이 유명하죠. 오늘 제가 일본어를 한 이유는 일본에 관한 괴담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일본의 한 신사에 대한 괴담입니다. 나에게는 한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는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했고 그 영향으로 나도 자연스럽게 괴담에 빠지게 되었다. 무서운 곳을 찾아다니는 말 그대로 괴담동지였다. 나는 동아리 활동이 있어 자주 다니지 못했지만 그 친구는 혼자서도 여러 장소를 찾아다녔다. 어느 주말 시합을 마치고 휴대폰을 확인하니 그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지금 당장 할 말이 있으니 집으로 오라는 내용이었다. 내일 이야기하면 안 되겠냐 했지만 그 친구는 오늘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 새로운 걸 발견했나 싶어 결국 그 친구의 집으로 향했다. 집 앞에서 연락하자 그 친구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나를 맞이했고 방으로 올라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 친구는 혼자 심령 스폿으로 유명한 산에 갔다고 했다. 낮이라 별다른 느낌은 없었고 그냥 돌아가기가 아쉬워서 등산을 했다고 한다. 그러다 짐승길처럼 보이는 좁은 길을 발견했고 호기심에 이끌려 그 길로 들어갔다고 한다. 길은 예상보다 훨씬 길었다. 점점 불안해질 즈음 막다른 곳에 도착했다. 돌아가려는 순간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을 발견했고 결국 그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한참을 지나자 갑자기 넓은 공간이 나왔고 그 중앙에는 신사가 있었다. 굵은 밧줄이 둘러져 있고 문에는 부적도 붙어 있었다. 그 친구는 여기까지 온 이상 그냥 돌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에 부적을 떼고 문을 열었다고 했다. 그 안에는 두개골이 있었다. 사람의 것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었다고 했다. 순간적으로 본 것이라 확신할 순 없지만
분명 평범한 두개골과는 다른 기묘함이 느껴졌다고 했다. 그 친구는 곧바로 문을 닫고 부적을 다시 붙인 뒤 몇 번이고 사과를 하고 그곳을 빠져나왔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넘길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신사에 가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그 친구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다. 다음날 학교에서 그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믿기지가 않아서 그 친구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그 친구는 아침에 침대 위에서 목이 깔끔하게 사라진 상태였다고 했다. 몸은 분명 그 친구였지만 머리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은 결국 원인을 알 수 없는 채 미궁 속으로 빠져버렸고 그 후 나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고 있다. 사당 앞에서 웃으며 손짓을 하는 그 친구의 모습을. 두 번째 이야기는 주온의 집이라는 괴담입니다. 일본 도쿄 외곽 내리마구와 스기나미구 사이 오래된 주택가에는 주온의 집이라 불린 폐가가 있었다. 이곳은 1999년 후반부터 괴담의 성지가 되었고 실제로도 많은 탐험가와 방송 제작팀이 방문했다가 이상한 일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 집은 2층 목조주택이었다. 집에 살던 가족은 회사원 부부와 어린 아들이었다. 어느 날 남편이 이유 없이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고 경찰 기록은 단순한 가정 내 비극으로 처리되었다. 이웃들은 그날 밤 들렸던 짧고 날카로운 비명과 아이의 울음소리를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한다. 그 이후로 집은 팔리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조차 그곳을 피하게 되었다. 이 집이 다시 알려진 건 1999년 시미즈 다카지 감독의 영화 주온이 히트를 치며 사람들은 영화가 단순한 창작이 아니라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소문을 믿기 시작했고 촬영팀 일부가 사고를 겪었다는 이야기까지 퍼지며 저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 돌았다. 이 집을 다녀온 사람들 증언은 하나같이 기이하다.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곰팡이도 동물 사체도 아닌 썩은 철냄새였다고 한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 천장 구석에서 누군가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며 한 탐험가는 사진을 찍었을 때 희미한 아이 얼굴을 찍었다고 증언했다. 가장 이상한 점은 이 집 근처에서는 휴대폰, GPS와 시계가 멈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간이 멈추는 집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전파 문제인지 다른 이유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경험담은 계속 퍼져나갔다. 시간이 흐르며 이곳은 단순한 영화 소재를 넘어 일본 도시괴담 속 실존 공포의 상징이 되었다. 현재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갈린다. 일부 주민은 이미 철거됐다고 말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 자리에 집을 지어도 사고가 반복된다고 한다. 불이 나거나 입주자가 오래 살지 못하고 떠나는 일이 계속되며 그 땅은 지금도 부동산에서도 꺼리는 터로 알려져 있다. 밤이 되면 그 주변 골목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진다. 개 짖는 소리도 차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고 바람이 불면 대나무 울타리가 삐걱거리며 마치 누군가 웃는 듯한 소리가 난다고 한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건 영화가 아니라 원래 그 집에서 시작된 소리였다. 지금도 일본 도시전설 연구자들은 이곳을 하나의 사례로 기록한다. 그곳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인간이 남긴 원한이 머무는 공간이며 한 번 시작된 저주는 끝나지 않는다는 주온의 설정이 현실처럼 이어지는 장소로 남아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그 골목을 지날 때 쉽게 고개를 들지 않는다. 혹시라도 창문 너머에서 아직 떠나지 못한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괴담 야지키였습니다.